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저희는 학교 폭력을 또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수사기관 출신 경력직 공무원과 심리학 석사를 가진 행정사가 이렇게 학교 폭력 업무를 전담해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고 거기에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오늘은 학폭위 회의록 이게 부분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8개 이제 18개 시도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뭐 교육지청에서 모든 교육지청이 다 학폭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일부 뭐 울산 지역에서도 있고 몇 개 지역에서는 이제 교육장이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학폭위를 전체 공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 학생 부모라고 하면 가해 학생은 발언을 빼놓고 제가 가해 학생의 부모라고 하면 피해 학생의 관련된 진술은 빼놓고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 화면을 조금 낮추고 작게 하고 네, 한번 제 블로그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음, 학폭위 회의록 공개는 교육장의 권한입니다. 시도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책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피해 학생을 이제 의뢰를 해서 하는 건데 가해 학생 발언하고 참고인 발언 대부분 담임교사죠. 그래서 딱 빼놓고 온 거예요. 저희도 많이 진행을 해서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을 때마다 당황스러운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에 전화를 했어요. 이 학교폭력 예방법을 담당하는 이제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 통화를 했는데 요게 일단은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 제가 물어보진 않고 이게 예하 시도마다 적용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강제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이게 교육장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육지청장이 교육장인데 권한이고 거기에서 장학사들이 학폭 담당하는 장학사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게 권한 공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해서 그렇게 주는데 교육청의 전화도 똑같아요. 어차피 그 교육청은 교육지청에 상급 기관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그쪽 변호사를 또 통화를 해보면 이게 교육장의 권한이라서 저희가 또 반대되는 의견 내세울 수 없다고 좀 양해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끊는데 그래서 요거 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의 권한이고 교육지청에나 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가해자 발언을 좀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아예 쏙 빼놓고 오면은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죠. 학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33조를 얘기를 해요. 이 비밀의 범위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당사자가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요거는 학교폭력 회의록에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일단 사안조사와 회의록은 무조건 비공개가 원칙이 맞아요.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27조 3항에 따라서 공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학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원회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라고 돼 있고 공개 시 제외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특정 개인을 그러니까 발언에 대해서 결합하면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므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침해하는 범위에서 우린 공개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번 볼게요. 21조 3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구체적인 비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1항에 대한 거죠. 그러면 예외적인 조항으로
재회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망이에요. 근데 이 2항을 사망에 결부시키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1항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한 건데 이 사망을 이 사망에 대한 근거를 2항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1항에 앞에 써 있잖아요. 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 1항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 1항은 수행했던 사람이나 수행을 하는 사람, 신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정 신분. 이렇게인데 부진정 신분 뭐 형법에서는 진정 신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련된 비밀은 이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의록 공개도 이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발언 내용,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명백한 사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도 개인정보 공개, 여기는 개인정보 공개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망을 근거로 대통령령을 근거로 발언까지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이 개인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건 마찬가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신상이 빠져버리면 이 발언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2항을 근거로 사망을 하는 거죠. 2항은 정작 1항에 대한 내용인데 이상하죠. 근데 이제 관련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관련 근거를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해서 정보공개법에서 따라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학교폭력 예방법,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폭이 열릴 때는 지금은 이제 대책심의라 바뀌었는데 학교폭력 옛날 학폭위에서는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안 해줬어요. 소송을 해도 안 해줬어요. 네. 근데 2011월 5월부로 대책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플러스 정보공개법, 앞서 설명드렸던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에서도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법률에 위임한 명령은 이제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지역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회의록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지역위원회 재심에 관 신설 규정인 17조의 1을 반영한 현재 21조 3항은 회의록을 공개를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 공개를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 함정 이유가 없습니다. 2017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입니다. 학교에서는 안 하죠. 장학사는 안 된다고 해요. 교육지청에서는.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법령 해석을 요청한 거예요. 이거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회의록 공개를 하려고 한다 우리가. 근데 내가 가해자가 신청했을 때 내 이름은 가리지 말라. 이게 찾으려면 또 힘이 드니까 피해자인 경우 내 발언에 내 이름은 가리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법제처 법령 해석을 받아봤어요.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데 21조 3항이죠. 똑같은 거예요. 21조 3항의 본문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예외 규정을 둔 경우 이런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헌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대법원 선고에 나온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처럼 1항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를 적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1항에서 이런 것들은 비밀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3항에서는 전혀 다른 문헌이죠.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의미 규정인데 보통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미 규정이라 보통 판단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통상 강행 규정으로 봐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1항에 포함되는 2항의 대통령령의 규정을 근거해서 다시 3항을 규정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예외 규정인 거죠.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헌 의미를 확대 해석은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예외에 대한 또 예외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예외 규정을 했고 이 예외 규정을 해석하는데 다시 이 예외 규정을 또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치 해석에서 2항 1항에 규정되는 2항을 가지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외 규정을 확대 해석은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예요, 이거는. 네, 돌아와서 일부 교육지청에서 주장하는 같은 법 시행령 33조 비밀의 범위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요게 명백한 사항 1항, 2항인데 이거는 1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1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했던 사람이나 하는 사람은 이러한 대통령의 규정된 구체적인 범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누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나와 있잖아요. 1항에 따른 1항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1항에만 적용될 뿐이고 1항은 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방 업무를 했던 사람, 뭐 심의위원들이나 간사 이런 분들. 근데 이게 좀 넓혀서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부모님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에 해당되는지도 문제인 거죠. 법에서는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 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물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이게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사람을 치면 업무상 과시치사가 되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런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뭐 쉽게 말하면 그래 되는 건데 학부모님 이게 뭐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는 건데 1항에 요구하는 그 일정한 신분이 있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사실상 안 되죠. 이 법 자체가 교사들이나 심의위원들을 지칭하는 건데 학부모님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2조 1항의 비밀 누설 금지의 조항은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에다 적용해 버리죠. 앞에서도 1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3항에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다시 설명해 드리면 대법원에서도 예외 규정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대법원 판례예요. 예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2항을 3항에 갖다 붙일 수 있을까? 이 예외 규정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외적으로 또 그 공개한다는 게 외외적으로 공개하는 거니까 이걸 해석을 할 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자체로 들어가요. 확장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법조항이 왜 적용이 되는 건지 문헌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위 법령, 이전 법령, 입법 취지에 대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지청에서는 아직 안 되고 저도 일단 유권 해석은 해놨어요. 교육부에다가 이게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이게 임의 규정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청이 안 따라도 돼요. 교육장 뭐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강행 규정이라고 하면 이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 규정과 하위 규정이 충돌될 때 하위 규정이 상급 규정에 반하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고 결국은 이겼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 거기 그것까지는 준비는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의 신청했고 안 되면 저 행정심판 갈려 했거든요. 행정심판 청구서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래 제발 이의 신청 기각해라. 바로 접수하겠다 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아 뭐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받았죠. 메일을 보시면 그래서 이 통지 알림에서 이제 부분 인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또 뭐 몇 개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넘어갔고 이의 신청한 내용을 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문구를 준비했습니다. 음, 뭐별 내용은 없어요. 뭐 교육시설 담당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됩니다.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호 사망에서는 공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요. 과거에 이런 입법 취지에 봤을 때는 과거에는 안 했죠. 근데 법 개정되고 입법 취지에 봤을 때는 공개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위임 법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중앙행정심판 재결례죠. 따온 거죠.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도 요거 하라고 돼 있고요. 법제처 당신들이 제3급 기관인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대법원에서도 예외적인 거는 엄격하게 해석하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33조의 비밀의 범위는 상위 법률인 21조 1항에 대해서 적용하라는 거고요. 이건 사망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외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의 신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파일은 있습니다. 파일은 저희가 어디 있냐면 저희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 저희 승무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행정심판 집행정지나 이거 회의록 부분 공개 청구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 파일이 나옵니다. 요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름 바꾸고 뭐 서울이면 서울, 뭐 강북이면 강북, 뭐 부산이면 동부 뭐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행정교육 서기 성함 바꾸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으시면은 뭐 큰일 없으면 아마 어 다시 아이고 이 화면 안 넘어갔네요.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름 바꾸시고 그 담당자 성함 바꾸고 이름 바꾸고 학교 이름 바꾸고 교육지청 이름 바꾸고 그대로 해서 이제 별지 첨부해서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뭐 별일 없으면 다 될 거예요. 이거 행정심판 올라가면 거의 100% 깨지거든요. 행정심판이면서 하라고 하는데 재결례가 그렇게 쌓였거든요. 판례처럼. 뭐 소송 가면 당연히 이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뭐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일정한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동 등업은 안 되고 요거 방문하신 다음에 등업 신청하시면 글 올리신 거 보고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려고 하시다 보면 뭐 간단한 이런 반성문 탄원서는 그냥 받아가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저희 쪽도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공개했을 때 어쨌든 뭐 저희도 이걸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무작정 다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 카페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카페에 좀 진정성 있는 글을 올려주신 고 그런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이제 등업 신청해 주시면 이제 등업해드리고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학교 행정심판 공개자료실에 2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신청이랑 뭐 하시면 됩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이제 학교 폭력 이제 회의록 부분 공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아무튼 뭐 다 공개되면 좋긴 한데 또 법이라는 게 또 적용되는 시점도 다르고 적용되는 뭐 기간마다 해석하는 것도 달라서 뭐 이런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거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승무는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 출신 공무원 출신 뭐 행정사 저고요. 그리고 심리학 석사 가진 행정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 폭력 업무를 다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